전군 유일 수령대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중사 김하정입니다. 이 장비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임무만 부여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 7 공병여단 수령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수령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수령은 평소에는 차량용으로 기동하지만 도하 작전이 시작되면 문교나 부교로 전환해 장갑차와 전차의 기동로를 만드는 수령 양용 장비입니다. 잠시 후 수령을 직접 운용하는 수령대대 김하정 중사를 만나 수령의 전개 과정과 조종 노하우 그리고 도하 작전의 핵심 역할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 안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수령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주환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후증! 안녕하십니까. 전군 유일 수령대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중사 김하정입니다. 수령 장비 특징과 성능을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주도화 장비 수령은 2024년에 우리 육군에 최초 전력화되어 아군 전투부대가 강 또는 하천 장애물 조우 시에 도하 공격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하 장비입니다. 좀 군데군데 보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타이어도 엄청 크네요. 맞습니다. 자주도화 장비 수령의 타이어는 1.6m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구조물은 TTIS, 즉 중앙 타이어 공기 공급 장치라고 하여 타이어 내부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 또는 하천 주변에는 자갈이나 흙, 뻘 등이 많은데 타이어 공기의 압력을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장비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는 물에 들어갈 때의 경우 이 타이어는 모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밸브로 공기를 뿜어줍니다. 그래서 안에 따로 공기 주머니 에어포켓을 형성해서 추가적인 부력을 발생시켜줍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바퀴는 위로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정면에 보이시는 유리 같은 경우 방탄 유리로서 7.62mm 직사기 탄과 포탄 파편까지 방어할 수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닫는 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 자체도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완전 밀폐 형식입니다. 공기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준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봉력이 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쭈그려서 또 새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의 경우 후방 카메라입니다. 승무원실 내부 혹은 외부 수상 조정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반 자동차 후방 카메라랑 비슷한. 예, 맞습니다.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안에도 좀 볼 수 있어요. 아, 네. 안에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높아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높이가 4m 정도 되는데 승무원실까지 타기까지 높이는 약 2m 정도 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임무 수행할 때는 3명이 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재 앉아있는 자리와 승무원석에 2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자주도화 장비 탑승원 같은 경우에는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 운전과 크레인 운영을 하는 인원 1명, 물에 들어갔을 때 수상 운영을 하는 인원 1명, 교량결착, 즉 땅과 다리를 이어주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인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만 있으면 한 대의 장비를 운용을 할 수가 있고 6명의 2대의 장비가 있으면 완전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승무원들이 운용할 때 좀 더 편의성을 증가시켰고 승무원들이 앉아있는 좌석에는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승무원들이 혹한의 상황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트도 설치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유리에는 열선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성에가 끼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도 승무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장비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차동 잠금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하여서 접지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자주도화 장비 수룡이 물에 들어갈 때의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 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물에 들어가서 폰튼 구조물을 펼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 물 속에서 이제 조정은 어떻게 해요? 물 속에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정밀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 자체는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차체를 올리고 내리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가 모두 내려간 상태이고 차축을 가장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 차이는 약 6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 좀 조작하는 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여는 거 잘 보여. 네네, 여는 거 한번 볼까요? 상단에 있는 폰튼 구조물을 모두 개방한 경우에는 상단 해치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좌우측 출입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나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에도 장비들 많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크레인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운전석, 지상 운영하는 인원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밖으로 나와서 이 크레인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 크레인을 통해서 현재 밑에 있는 이 램프라고 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램프라고 하는 구조물은 이제 땅과 장비를 이어주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량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장치를 통해서 램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 조종 할 때 수상 조종 인원이 조작하는 패널이고 현재는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펼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배 조정하듯이 조정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제 배 조종할 때 형태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색 장치의 경우 물 위에서 장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주는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도화 장비 교량 가설 단정에 대비해서 앞으로 혹은 뒤로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측면 360도로 모두 조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대각으로 모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조종수가 서 있는 이 자리 밑에는 엔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엔진은 이제 수상에서 조종할 때 쓰는 동력이 가동하는 엔진이에요? 아닙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전체의 동력을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엔진이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터필러라고 도저 엔진에 사용하는 엔진을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주도화 장비다 보니까 작전 반응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기에 어떠세요? 기존 도화 장비인 RBS 부교 같은 경우엔 많은 차량과 많은 교절이 이동하여 문부교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주도화 장비 수룡은 장비만 가서 바로 문부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약 7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교, 부교, 교절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문교 같은 경우에는 문문자에 다리 교자를 사용하고 뗏목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진영과 적군 진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를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 같은 경우에는 떠있을 부에 다리 교자를 사용합니다. 지속적인 다리를 구축하여서 도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리를 뜻합니다. 교절 같은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는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문교 혹은 부교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문교 같은 경우에는 교절 몇 개로 이루어져요? RBS 리본 부교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교절이 이루어져 있어서 5교절 1문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자주도화 장비는 단순히 장비 2대가 하나의 문교를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룡이 굉장히 신속하고 작전 효율이 높지만은 RBS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수룡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교 도화를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RBS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부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자주도화 장비가 부족할 경우 파손됐을 경우에는 RBS 연동 키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화 장비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신장비가 납품이 됐는데 이 장비의 수상 점검을 실시할 거야. 수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는 배수막의 잠금 상태 확인, 그 다음에 펌프젯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할 거야.
이해했어? 예. 지금부터 실시. 중사님 지금 어떤 점검 하시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수상해, 즉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점검이고, 이 장비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마개들을 모두 잠그고 펌프젯이라고 하는 추진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점검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매번 신경 써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돌아가는 게 뭐예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장치는 펌프젯이라고 해서 이 장비가 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장비의 방향 및 추력을 발생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저거를 왜 돌려본 거예요? 이 장비가 이제 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돌아가면서 방향을 바꾸고 추진력을 내고 그런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브레이크 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땅을 계속 오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물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말리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신경을 써서 정비 및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할 때 네, 일반 차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반 차랑 가장 큰 차이는 길이감입니다. 장비 폭과.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길이 13m, 폭 3.5m의 크기를 가진 장비이고, 길이는 대략적으로 대형 버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장비 자체가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상태로 바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속도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지금 물에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물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양쪽에 폰튼이 모두 좀 열리게 되면은 장비가 살짝 밀어 뜨게 됩니다. 그러네요. 장비가 좀 뜨네요, 점점. 나가겠습니다. 네. 내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량물이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가설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고 천천히 가설을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맞습니다. 이 장비는 운교 기준 약 63톤을 적재하고 1시간에 10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상태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검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 장비의 펌프젯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장비 자체로 달려있는 세척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세척 펌프.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아, 일로 와봐. 여기서 꼬이는 거 더 확인해. 자! 이 장비는 이제 밑에 있는 물을 자동으로 끌어올려서 세척을 하게 되고, 세척을 하는 목적 자체는 장갑차 전차가 적재를 하였을 때 흙이나 돌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흙이나 돌을 방치한 상태로 다른 전차가 적재를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발판 구조물이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세척을 해야 합니다. 잘 작동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 거의 풀어! 오늘 수령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장비 하나하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장비에 대한 애정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저 장비가 최초 수납 검사 요원부터 시작해서 FT 요원 등을 제가 다 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저 장비 하나하나, 부속 하나하나 다 탈거하는 모습도 봤었기 때문에 큰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 김중사님의 임무 수행 능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장비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임무만 부여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아직 자주도하 장비는 모든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야전 임무 수행을 하면서 도하 작전이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군인은 전후방 각지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보다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서 항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